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2일, 현재 시각은 4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 살짝 위로, 추세, 야, 이렇게. 그리고 상단 부분 저항 구간, 저항 추세, 자, 이렇게 좀 그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저항 부근 한 여기, 그리고 여기 이 구간, 그리고 여기 이 구간,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항을 좀 받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여기 이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지지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지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우상향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자꾸 파냐고요? 왜 자꾸 팔아요? 그냥 저 같으면은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안 팔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15,000원을 돌파를 해주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또 보여주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두산인프라코도 이 와중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면서 두산중공업과 살짝 동기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단기수는 연결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별도도 그렇고 적자가 계속 났었어요. 부채도 높은 부분들이었고요. 근데 두산 퓨어셀과 두산 밥켓을 받으면서 자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부채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부채도 줄어들고, 자구안을 진행을 하면서 부채도 많이 줄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별도 기준에서 그 실적을 긍정적이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좀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별도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가 좀 확대가 됐었어요. 이게 일회성 비용들이 이 자구안을 진행하고 뭐 반영할 거 반영 다 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회성 비용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연결 기준에서도 좀 이제 적자가 좀 커졌는데, 지배주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커졌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회성 요인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개선되어 있는 그런 실적들을 재무제표 자체를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두산이 퓨어셀을 주고 뭐 밥켓도 깔아주고 자구하면 해가지고 유상자 해가지고 부채 갚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전 영상에서도 좀 계속 간간히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악재 거친 두산중공업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의 촉각. 드디어 이제 흑자가 될 가능성들의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개선을 할 것이냐, 효과가 나올 것이냐,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슬슬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구조 조정 비용 일회성 요인이 이제 없고, 자금을 수혈을 받았고 신규 수주를 받았던 것들도 있고, 현금 흐름도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도 감소되고, 그런 부분들로서 개선이 됐고,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이거는 양날의 칼이 되겠지만은 뭐 수소, 수력 발전, 그리고 뭐 친환경 수주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것들도 장기적인 전망들이 나쁘지 않다.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자구 이행 수정 개선안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산 밥켓, 이거는 제가 한동안 좀 집중해서 다뤄드렸었는데, 뭐랄까, 두산 밥켓도 매각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매각을 완전히 안 할 겁니다. 땅땅땅. 이게 아니고, 매각을 할 가능성들이 아직까진 동반이 되고 있다. 굳이 이제 두산 밥켓에, 그 사업부를 두산에서 또 물려주고, 인프라를 떼놓고 그걸 물려주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굳이 두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떼놓고 그 밥켓으로 주지 않고 중공업으로 합병을 옮기는, 가져오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두산이 있고 인프라코, 이전에 인프라코 밥켓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두산 중공업. 그리고 두산에서 퓨어셀.
퓨어셀이랑 이렇게 두산중공업이랑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퓨어셀도 줬고, 그리고 완전히 다 줬죠. 그렇기 때문에 퓨어셀도 이제는 퓨어셀. 그리고 밥캣 여기에서 인프라코어를 똑 떼냈다. 굳이 떼놓고 두산에서 사업 차량부를 밥캣에 준 거예요. 그러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라 산업 차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 아유,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분할을 시킨 다음에 기업이 규모가 작아지니까 다른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줘가지고 규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각을 염두를 해두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소식이 좀 있었었죠. 두산마켓 매각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 중공업 입장에서는 캐시카우가 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뭐 추가적인 자구 이행 수정 개선안이 좀 마련이 될 때 두산 마켓에 대한 부분들이 뭐 팔면 팔리는 거고 안 팔면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에서 수소 TFT라고 해가지고 어벤져스 만든다고 제가 수소 어벤져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밥캣보다는 퓨어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밥캣을 매각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조금 존재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는 27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대체로 1분기 결산 실적, 결산 공시, 막빠진 5월 중순께 실적을 발표했던 전례를 깨고 20일가량을 앞당겼다. 그럼 두근두근 하죠. 두근두근. 그거를 앞당겼죠. 올 1분기 실적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로드맵과 추진 속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수주 계약들도 3,600원, 700억, 2,200억, 4,000억, 1,200억, 6,200억. 거의 뭐 수소, 수력, 에너지 플랜트, 복합 화력 설비, 원전 발전소 그냥 뭐 화석 발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거를 은행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 많이 화력발전 이런 쪽에서 뭐 지원을 하니 많이 금융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일단 나쁘진 않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 해상풍력 터빈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지난해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약 3조 2천억 규모의 자금을 이행을 했으며 이주원 안팎 자금을 채권단에 상환한 것으로 관측이 된다. 자, 이런 뭐 두산 베어스도 포함될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무관 자산들은 모두 매각키로 했지만 선제적인 자구안 이행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기존 자구안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 오는 7월 1일에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매각이 된다, 분할될 예정이다. 중공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금이. 근데 싼 자금이 들어오는데 큰 괴리감이 없다 그러면은 크게 뭐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들. 기업 결합 심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업 결합 심사 뭐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이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그룹에서 사업 부분에서 기업 결합 심사에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합병할 때도 얘기 있었잖아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하는 것도 기업 결합 심사를 받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랑 여기요 그건 것도 이제 합병을 할 때 이제 안 돼가지고 여기요를 버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결합 심사를 일단 받아야 된다는 게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대중공업 그룹에 넘어가게 되면서 투자 부분은 두산중공업과 합병 절차를 밟는다. 두산마켓의 새 주주는 두산중공업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손자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두산마켓 매각이 진행될 경우 지분의 매각 대금은 두산중공업으로 바로 유입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두산밥켓을 매각을 하는 경우 매각하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갖게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각이 된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캐시카우가 두산 퓨어셀을 그걸 좀 빨리 두산 파켓 부분들의 자리를 메꿔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어떤 구조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크게는 두산 밥켓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산 밥켓을 매각을 할 때가 아니라 두산 건설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자 지분 구조를 보면 밥켓 중공업 그리고 두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지분이 어떻게 변한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가 나올 때 참고할 수 있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서서히 반영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는 27일이라고 하죠. 그때까지 이제 별도는 근데 연결은 그때 발표를 할 거예요. 잠정 실적. 근데 별도는 나중에 추후에 발표를 합니다. 별도 실적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 저번에 이제 연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 한번 속았죠. 어, 변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속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산중공업 이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브리핑을 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분석 브리핑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 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성 DS 현재가 34,600원, 1차 목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차 목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면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상 DS, 광면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자, 해성 DS 추적가 대비 1.5% 정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광면전기는 손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캘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